자, 스텝 1 1강 복귀 테이프 시작합니다. 먼저 교재 16쪽이고요. 언어와 국어 파트에서는요. 어려운 부분들은 없어요. 1번 언어의 정의라든가 그 다음에 음성언어, 문자언어의 비교 가볍게 보시고요. 자, 언어의 특성에서는요. 사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성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볼게요. 기호성 됐고요. 2번에 자의성 중요합니다. 그죠? 자의성은 뭐예요? 어떤 사례로 나타나는 거죠? 같은 의미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낸다 라는 사례가 나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의성 되는 거죠. 수의성이나 입의성 같은 거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이라는 건 어떤 사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약속되지 않은 체계를 쓴다면 뭐가 되지 않는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례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4번의 역사성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 역사성 같은 경우는요. 어휘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잘 잡으셔야 되죠. 중요한 어휘 뭡니까? 놈. 그죠? 그래서 자, 사람을 뜻하다가 남자의 낮춤말로 그 다음에 어리다. 뭡니까? 예,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 해가지고요. 각각 의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얘는 축소. 놈은 축소, 그 다음에 어리다는 이동. 이 외에 어휘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말 그대로 보조를 한번 보세요. 뭐 있습니까? 얼굴. 그죠? 형체에서 앞면으로 축소. 다리 뭡니까? 동물의 다리에서 무생물의 다리까지 확대. 그 다음에 어여쁘다. 뭐가 되는 겁니까?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로 이동된 거. 요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18쪽 한번 보시면 분절성 중요하죠. 그죠? 분절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형태의 분절성 해가지고요. 큰 언어 단위를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는데 다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뭐하고 연결됩니까? 창조성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건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만 언급한다면 창조성이 되는 거고요. 나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분절성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추상성은 가볍게 보시고요. 도상성은 출제 빈도 높지 않다고 했죠. 다만 의미에 따라 형식이 일정하게 변한다는 거. 그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언어의 기능은 많이 복잡하지는 않고요. 다만 요게 중요하죠. 보조단 보세요. 같은 문장이라도 담화 상황에 따라 다른 기능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오히려 이제 화법이나 담화 문제에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19쪽에 나와 있는 이런 기능들은요. 그리고 20쪽에 남아있는 이런 관계도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국어의 특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뭘 묻는 부분이죠. 한국어의 특성이라는 것을 여러 문법 용어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자, 언어학의 분야는요. 요거 나중에 개념 공부할 때 뭐 공부하는지 이해하는 데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론은 뭡니까? 말소리. 그죠? 그 다음에 형태로는 특히 형태소와 단어, 통사로는 문장, 담화로는 이야기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의 의문론적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일단 국어의 의문에는 뭐가 있다? 예, 의문에 뭐가 존재한다? 대립이 존재한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같은 경우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짝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 요즘에는 뭘 이룬다? 삼리적 상관속을 이루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국어의 마찰음의 수가 적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소리의 제약이 있다. 끝소리의 제약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거죠.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뭐밖에 없다? 가느다란 물방울의 7개로 제한돼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어두 자음군의 제약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죠? 말 그대로 어두니까 국어의 첫머리,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는 특성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받침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쓰일 수 있다는 거 요건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5번의 두음 법칙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 오죠. 그래서 고요어가 아니라 한자의 첫머리에 뭐가 오지 못한다. 니은이나 리을이 오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음 조화는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음 발음의 제약 같은 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발음할 때, 표기할 때가 아니죠. 발음할 때 3개 이상의 자음을 연달아 소리낼 수 없다는 특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갑도 같은 경우에 그죠? 발음할 때 갑도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비읍과 쌍디귿 두 개까지만 연속해서 발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국어의 형태론적 특징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어 같은 경우는요, 뭡니까? 이런 가나 을 같은 조사나 억 같은 어미로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어떤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조차거 첨가어적 특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어에서는요, 문법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조사나 어미가 어디에 뒤에 놓인다라는 거. 3번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국어의 품사체계. 기본적으로 구품사체계의 이해는 하셔야 되죠. 이렇게 9개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단어 형성법이 발달돼 있다라는 거. 언어의 특성과 국어의 의문론적 형태론적 특징은요.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자, 1강 복귀 테이프 끝입니다. 자, 곧 2강 시작합니다.